다시 여러분들은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방정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 함수의 위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게 고1 때 연습이 돼 있어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던 대수에서 나오는 거듭제곱근 이야기가 원활하게 정리되거든. 그래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나왔대요 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y는 x제곱인 2차 함수와 y는 3x 마이너스 2라는 1차 함수, 두 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뭐였을까 하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다음 2차 방정식을 보면서 두 함수의 위치관계로 보셔야 된다. 하나 더, 이때 가장 심플한 건 이거죠.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하고 y는 0. 다시 말하면 x축.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왔던 여러분들 그 정리했던 내용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내 의도가 딱 요거야. 이거 아닌데? 타임 이거 아니에요? 미안. 7번 어떻게 풀었습니까?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그래서 는 0이 된대. 는 0이 된대요. 방정식이죠.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그 0 만드는 그 x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상황. 그럼 이때 우리는 얘를 함수의 위치관계로 바꿔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0, x축이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관찰했더니 그 교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작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보겠죠.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 x축이랑 만나겠지. 그래야 근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 근이 모두 다 누구보다 1보다 왼쪽에 있음. 1보다 작은 값임. 이라는 거야. 해서 이 그림 그려져 있는 분 손 들어봐. 17번 문제 풀 때. 네.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럼 냉정하게 말할게. 이거 그리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네. 그냥 말하는 순간 그렸겠죠. 됐음? 왜? 아래로 불러 뿅. 0 만드니까 있음. 1보다 어디? 왼쪽에. 그럼 1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음. 끝. 인 거야. 그냥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이런 대수 문제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기하학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보면 딱 나와. 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죠. 꼭지점의 x좌표. 이참수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추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누굽니까? m. 바로 나와야 돼요. m. 마이너스 2a분의 b.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함수값부터 본다고. 왜? 여기 1이 있네요. 맞아? 그럼 여기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x에다 1 넣으면 나오는 값이 누굴까? 여기 위에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정확하게 그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x축 위에 있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안다고. 그 말은 다음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하면 다음 f 함수의 1는 값이 0보다 클 거야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x축과 몇 군데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근데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두 근이래요. 이게 중복되는 두 개라서 하나로 보이는지 서로 다른 두 개인지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해줘? 다음 2차 방정식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이거나 중복되는 하나일 거야. 판별식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추계 방정식이죠. 꼭지점의 x좌표 m값이 1보다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함수값과 판별식 그리고 추계 위치 세 개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 그림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 그때 뭐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함수값, 판별식, 추계 위치. 한별축. 됐죠? 왜요?
한별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끝. 됐어요? 그래서 결론. 1름값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씩 풀면 되죠. 1름은요 1-2m 플러스 6이 0보다 큼. 잠깐만 빠졌어. 플러스 m 더하기 6이 0보다 큼. 그러니까 m은요 7보다 작음. 두 번째 판별식이죠. 짝수공식 씁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래서 또 쓰죠. m제곱 마이너스 m-6이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럼 여기서는 또 2차 부등식 해석이 필요하네요. m-3, m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음. 해석돼요 이거? 그럼 사실상 여기도 비슷하거든. 뿅. m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그게 0보다 어떨 때? 클 때가 필요해. 됐음? 그럼 내가 여기 그릴게. 2차 함수. m 앞에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이거 m 자리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냐? 3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와. 이게 m축이 되겠죠? 그럼 m 자리에다 누구 넣어야 0보다 큰 애 나와요? 라고 하면 얘네들만 하면 되는 거네. 됐음? 그럼 부등식 얘기할 때도 지금처럼 함수 그래프 그리고 보내. 그래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같이 다녀요. 계속 같이 다닐 거야. 계속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결론. 요때 나오는 n값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m은 1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교집합 개념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겠죠. 첫 번째 7보다 일단 작은 애들이어야 해. 두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돼. 두 번째. 그래서 1층 긋고요. 2층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층이죠. 1보다 어떤 애들? 작은 애들. 됐나요? 그럼 1, 2, 3층 모두 다 먹고 있는 애들이 어디야? 얘네들이죠. 됐습니까? 그럼 m은 어떤 애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겠다. 끝. 그래서 정답입니다. 답 3번이네요. 맞았어요? 이렇게. 그럼 결론. 지금 여기서 내가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굳이 외울 거면 요거밖에 없어. 한별축. 됐죠?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이 정도야. 근데 이거를 또 굳이 외우냐? 아니, 그림 그리면 이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럼 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게 1 넣었을 때 0보다 크네? 꼭지점 x좌표 1보다 왼쪽에 있네? x축이랑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거든 하나든. 됐음?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가셔야 돼. 근데 정 안 되면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림 보세요.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그려져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다고. 일단 몰라 함수값 넣은 거 0보다 커야 돼. 이런 애들이 간혹 있어. 몰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뭐 두 개라고 했으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해석해 주세요. 네가 아는 것들만 해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겠다 넣으면 0보다 크겠지 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난 수업 때 그 산술기하 평균 쪽에서 영상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로 찍은 게 있어서 단톡방에 공유해 놨습니다. 혹시 단톡방 안 들어온 친구 있나요 우리? 다 들어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해 봤습니다. 자 혹시 프린트에서 또 질문이 어려웠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요 같이 정리해 보고서요 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206번 문제고요. 이거는 지난 수업 때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한 것 같아요. 일단 2차 함수라고 했어. 2차 함수 그래프 1부라고 해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쫑쫑 그려놓은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2차 함수니까 우리가 함수를 보기 편하게 좌표표면으로 옮길 거야. 그래서 좌표표면 어떻게 옮겼냐면 여기를 x축, 여기가 y축. 다시 말하면 점 B가 0,0이 되도록 좌표표면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니까 얘를 문자 K라고 놓으면 점 P의 좌표는 K,2가 될 거고요. 점 Q의 좌표는 2,2분의 3이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2분의 3만큼 갔으니까요. 당연히 점 B의 좌표는 0,0이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네가 구해야 될 건 뭐였다? AP의 길이를 구하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A에서 P까지의 길이 점 P의 X좌표인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지요? 그럼 다시요. 꼭지점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K, 2예요. 그럼 꼭지점이 K, 2인 이차함수 그래프 식을 세울 수 있죠? 세웠습니다. 됐나요? 쓸 거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죠. 맞나요? 그럼 x에 2, y에 2분의 3 넣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등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누구 지나요? 그럼 x에 0, y에 0 넣으면 또 k와 a에 관한 등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문자 몇 개? 2개. 등식 몇 개? 2개. 연립하면 답입니다. 그럼 이때 문제는 뭐냐면 너네 연립방정식은 계속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 계속 풀어야 돼. 예를 들어 볼게. 2x 플러스 y는 3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x 빼기 2y는 7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게. 됐어요? 다시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첫 번째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하는 x값과 y값 누군지 말해줘 라는 뜻 아님? 맞나요?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왜? 하나 없애려고. 뭘 없애? 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보면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밑에다가 2를 곱해요. 아니요. 위에다가 2를 곱해요. 뭐 별의별 놈들 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감법이라는 거야. 가감법. 가감법. 곱하거나 나누면서 숫자들에 있는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아니면 뭐 동치법, 뭐 등치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대입법, 대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 근데 이 방법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 돼.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맞아? 그럼 문자가 2개나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 x에 1 넣으면 y가 1 오면 돼. 됐죠? x에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오면 돼. x에 3 넣으면 y에 누구 넣으면 될까? 말할 수 있지. 그럼 x, y 만족하는 값이 너무 많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못 정한단 말이야. 얘도 못 정한다고. 그럼 무수히 많은 이 x, y 순서상 중에 똑같이 만족하는 게 누굴까?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쓴다고. 그거 왜 쓰는 거야? 목표를 딱 아셔야 돼. 목표는 뭐다? 문자 속어. 문자를 없앨 수 있게 연립하셔야 돼. 그냥 위에 있는 식에다가 선생님 저 위에다가 3 곱한 다음에 계산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안 되죠. 왜 안 돼? 위에다 3을 곱해.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 없어져? 안 없어져. 그래서 너는 뭘 곱하는 거야? 2를 곱하는 거잖아. 위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할 거야. 그럼 왜? y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너는 문자를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 문자가 줄어들면 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변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는 게 편해지지. 됐어요? 끝. 그래서 마찬가지 쓰겠습니다. 나오는 관계식 x0, y에 0 넣어주시면 ak제곱 플러스 2가 0이래. 관계식 하나. 마찬가지 x에 2, y에 2분의 3 넣어주시면 2 넣었죠? a 2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2분의 3. 됐네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곱 빼먹었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고 나서 얘기할 거야. 이거 연립 어떻게 해? 문자 하나 소구할 수 있는 방법 아무거나 쓰시면 돼. 서로 곱하든 서로 나누든 뭐 빼든 더하든 상관없다고.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야. 유희야 여기까지는 했지.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졌니? 그러니까 없애야 돼. 끝. 그러니까 문자를 못 없앤 게 문제인 거야. 없애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밑에 식 전개한건이 똑같이 가볼게요. a에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더하기 2가 2분의 3이죠. 굳이 다 씁니다. ak제곱 빼기 4ak 플러스 4a 플러스 2는 2분의 3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 ak제곱이 마이너스 2네. 얘가 마이너스 2네. 넣어야지. 안 된다니까. 여기 ak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 문자 두 개. 됐음?
그러면 이렇게 해.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ak제곱이 마이너스 2구나. 됐죠? 그럼 a는 누구니? k제곱분의 마이너스 2겠구나. 됐죠? 뭐 해줘요? 대입하세요.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대로. 끝. 됐죠? 대입하시면 a라는 문자는 더 이상 안 보이죠? 누구만 있음? k만 있네요. 그럼 k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더 주시면 마이너스 2 빼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k분의 몇이야? 플러스 8이 되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k제곱분의 8 더하기 2 아니 넘어가서 정리하자. 2분의 1 0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양변 똑같잖아. k제곱 해줘. 양변에다 곱해줄게. k제곱 곱해주시면요. 요거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k제곱 더하기 8k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2를 다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16k 빼기 16은 0. 됐죠? 아 이것도 귀찮은데요. 3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은 0. 아 10배 0이야.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양변에 누구를 곱하든 더하든 나누시든. 됐어요? 그럼 됐네요. k 값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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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k 값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 중에 누구 말이야 되게? 그 중에 누구 말이야 되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를 말해야 되죠. 문제 처음에 준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K좌표입니다. A에서 P까지의 길이에요. A에서 D까지의 길이가 몇인데? 2예요. 맞아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중에 알맞은 K값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까지 가야 돼. 어벙벙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207번입니다. 넘어가요.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풀이 과정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다고. 요거 딱 보고서 아래로 볼록인데 0 만드는 값 내가 알아. 최고차계수는 몰라. 최고차계수 A라고 딱 세팅하고 x 빼기 2, x 플러스 3 곱하내야 탁 쓴다고. 그게 fx. 그 다음에 x 대신에 요거 대입해야 되네. 또 대입 딱 한다고. 딱 하고 나서 생각하겠지. 4차네 애초 때문에. 뭐 이런다고. 그쵸?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4차로 나와도 푸는 거 어렵지 않아. 네가 만든 그 식대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해석을 못해서 문제인 거야. 막판은 해석이 항상. 결론. 우리는 압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F 함수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2 넣으면 0 나오고요. 아니면 마3 넣으면 0 나옵니다. 그럼 다시 F라는 다음 함수에 2를 넣은 값이 0이고요. 마3 넣은 값이 0이라니까? 근데 문제에서 말했지. F라는 함수가 0이 되고 싶어. 그때 요 자리에다 누구 넣으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잖아. 됐어? 누가 오면 돼? 2 아니면 마3.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x제곱 빼기 1 자리에 2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넘어가서 x제곱이 몇이면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 오는 값은 누군데? 풀마 루트 3. 제곱해서 3 나오는 값 2개. 맞아요? 3의 제곱근. 아니면 두 번째 이야기는요. x제곱 마이너스 1 자리에 마3이 와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x제곱이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2가 오면 되겠죠? 제곱해서 음수 나온 경우 있습니까? 그럼 실수로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대수에서 배웠네요. 짝수제곱근이네요. 음수 나왔습니다.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0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 여기서는 실수가 없음. 나는 뭐만? 실수만 몇 개인지 세면 되거든. 몇 개? 2개 끝. 됐죠? 그래도 굳이 식으로 만들어 봐야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식으로 만들었어도 마찬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이거를 다 전개해서 4차를 만들려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얘기해 주세요. 스픽.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아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쳤잖아.
괜찮아요? 예? 입술이 아파요? 들려줘요? 왜? 왜? 아프대잖아. 뭐야, 상상할 뻔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경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왜 질문이 없지? 뒤로 넘어가면 235번이구나. 자, 91페이지로 갑니다. 91페이지로 갑니다. 자, 235번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228번. 그러니까 228번부터죠. 네, 228번입니다. 지금 너무 넘어갔어요. 앞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x랑 y를 더한 게 3이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구해종. 됐죠? 이거 푼 사람 있어요, 혹시? 오. 최소 어떻게 구했어? 최소요? 음.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근데 얘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구해서 최대 최소? 오. 풀이 과정 어딨어? 근데 이거 제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본 거라.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안 돼. 뭐야? 뭘 깔끔해? 좀 당황하게 쓰는. 그래, 이거 정리하는 거 조금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쓸 때 정리해서 쓰는 버릇이 좀 있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자, 228번입니다. 봤습니다. 잘 봤고요. 잘하셨네요, 다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거를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대입하면서 느껴야 돼. 분명히 x랑 y 더하면 몇 나온댔어요? x가 1이면 y는 누구? 2, x가 3이면 0, x가 5면 마이너스 x가 10이면 x가 마이너스 2면 x가 마이너스 7이면 x가 루트 3이면 그럼 결론, 나는 x값을 정하는 순간 y값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됐어?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3이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x값을 정하면 y는 무조건 결정돼. 받아들일까요? 그럼 다시 y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3에서 x를 뺀값 말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x값만 결정하면 y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변수를 두 개로 놓을 필요가 없다고. x가 3이었어? 그럼 y는 무조건 자동 0이야. x가 1이었어? y는 무조건 2인 거야. 맞아? 그게 뭔데? 거창하잖아. 그냥 넘긴 거야. 이 식이야. 그럼 y는 누구랑 같다? 3-x랑 같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2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의 최소. 맞아? 그럼 이 값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2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됐어요? y가 누구? 3 빼기 x랑 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대입하는 순간 뭐가 돼? 변수가 두 개에서 한 개로 바뀐다고. 어차피 x 결정 나면 y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난 x만 관찰할게. 받아들임? 자, 그럼 갑니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x가 1일 때 누구, 2일 때 누구, 3일 때 누구를 막 말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y라는 문자를 3-x 됐어요? 3-x를 y로 바꿨었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y는 0보다 크다면서, 그리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면서.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3-x가 y값인데 y값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됐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거죠. 내가 지금부터 3-x를 y로 치환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치환된 문제의 범위를 말합시다. 됐음? 받아들여? 그러면 다시 볼게. x는 어떤 애가 와야 돼?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와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x는 또 어떤 애가 온다고 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온다며. 그럼 결론, 다음 x 범위 안에 있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줘.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 바로 그리죠.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린다고. 그 다음 꼭지점의 x좌표 누굽니까? 1이요. x가 1일 때 좌우 대칭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x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하겠지. 1에서 왼쪽으로 한 칸이 0, 오른쪽 두 칸이 3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겠지. 맞아? 그럼 내가 보는 값은 0 넣었을 때 값부터 3 넣었을 때 값까지. 나는 딱 여기만 관찰하면 되는 상황. 그럼 가장 높이 나온 값, 함수값이 제일 클 때는 x가 몇일 때? 3일 때. 3 넣으세요. 답입니다. 됐나요? 18이네요. 최소값은요? 가장 밑에 있을 때, 낮을 때, x가 몇일 때? 1일 때. 1 넣으세요. 몇입니까? 뭐예요? 네? 네, 6이요. 그래서 둘이 빼세요. 12입니다. 됐나요? 끝.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결론은 함수입니다. 됐나요? 자, 정리해 주시고. 혹시 이 그림 그려진 사람? 문제풀이에서 나 요 그림 그려져 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그림 그려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면 돼. 이런 그림? 제일 높은 거 얘네? 제일 낮은 거 얘네? 답이야. 끝. 됐어요? 갑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구간에 있고요.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입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습니다.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F형은 0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윗볼록입니까? 아랫볼록입니까? 몰라요. 이유는 뭐 때문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꼭지점 X좌표. 추계방정식 누굽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됐죠? 그럼 첫 번째 상황. A가 만약 0보다 크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였을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겠지. 좌표표면 어딘가에서. 됐죠? 나머지 정보는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럼 이 정도만 그려놓을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 누구요? 마이너스 2라면서. 맞나요? 여기까지 그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는 건 그냥 이 정도 개형인 거야. A가 0보다 크면 요렇게, 작으면 요렇게. 끝.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할 거냐?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뭘 만들 거냐? 문제에서 말한 조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관찰했을 때 제일 작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2였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 있을 거야. 플러스 1이 여쯤에 있겠죠. 맞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만 보는 거죠.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다? 아,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3인가 봐. 됐나요?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대요. 뻥치지 마. 얘가 왜 2, 4분면이야. 맞아? 왜? 자, 이 점의 x좌표 양수 음수. 마이너스 1 음수지. 맞아? 함수값 양수 음수. 음수잖아. 근데 얘보다 더 내려갔잖아. 맞아? 그럼 꼭지점은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 아니야? 그럼 몇 사분면?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아래로 볼록이 아닙니다. 끝.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서 그림 그려서 문제에서 말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지 보면 되지. 왜? 우리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거든. 그럼 모르면 둘 다 보면 되죠. 첫 번째 거 아니네요. 탈락. 에이, 안 되네. 됐습니까? 그럼 뭐야? 두 번째. A가 0보다 작나 봐. 다시 똑같이 얘기해 볼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을 겁니다. 플러스 1일 때 여기 있겠죠. 그럼 내가 보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플러스 1일 때까지만 볼 겁니다. 이 중에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더 밑에 있네요. 그럼 뭐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마이너스 13인가 봐. 됐죠? 하나 더.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대.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 있으니까 요 한가운데 누가 있어? 0이 있겠지. 맞아? x가 몇일 때? 0일 때. 그럼 그게 뭔데? y축이잖아. y축이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하나 더. 그럼 이 꼭지점, 이 점이 2, 4분면에 있어야 되네? 얘는 마이너스 몇이네? 맞아요? 그럼 얘보다 위에 x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음? 그럼 2, 4분면에 있는 거 맞잖아.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영능값 어떻게 된대? 0보다 작대. x의 영능값 다시 말하면 누구? y절편이죠? 이게 0보다 작대.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x축.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런 그림인가 보다. 그럼 네가 여기서 알아낸 정보가 있어요. 뭔데? 네가 알아낸 정보가 있어요. 뭔데? 자, 이 그림에서 네가 알아낸 정보가 있어요. 뭡니까? A가 일단 0보다 작아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이 그림 그대로 봐야 돼. 그럼 자, 봐봐. 이 그림에서 가장 직관적인 건 이거야. 숫자 써 있는 거 보여요? 숫자 써 있는 거 보여요? 보여? 자, 봐봐. 숫자 써 있는 거 좀 봐봐. 여기 1 넣으면 몇 나와? 나와? 됐죠? 여기 x에다 1 넣으면 y가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그럼 a값 말할 수 있어 없어? 문자가 a밖에 없잖아. 그럼 끝났네. 됐음? 이런 애들 있죠? 선생님 마이너스 2는 게 2, 4분이니까 0보다 커요. 맞아, 부등식이야. 그걸로는 a값을 정확하게 못 정해. 근데 여기 완벽하게 정할 수 있는 값 있잖아. 1 넣으면 마이너스 13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13은 1는 값이네요. a 플러스 4a 플러스 a제곱 빼기 7. a제곱 더하기 5a 넘어가죠? 몇입니까? 플러스 6인가요? 되나요? 그럼 다시 a 플러스 3, a 플러스 2는 0이네요. 그럼 a는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나요? 자, 그럼 a는 2개 나왔네.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답입니까? 아니야, 네 안 구한 게 또 있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 숫자 되게 많은데 네가 뭐 안 썼어. 뭐 안 썼을까? 문제에서 준 조건은 써야지. 왜? 우리 여기서 알았잖아. 이 구간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3이니까 1는 게 마이너스 13인 건 내가 알아. 그렇잖아. 됐죠?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는 값은 양수인가 봐요? 몰라,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솔직히 이건 내가 장담할 수가 없지. 근데 장담하는 거 하나 있잖아, 여기. 그렇잖아, 이거. 0 넣으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음. 그럼 이런 거 봐야지. x에다 0 넣습니다. 몇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7이죠? 이거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a값 2개 나왔잖아.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어봐요. 0보다 작아요? 마3 넣어봐. 0보다 작니? 아유, 그럼 마3 넣으면 안 되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조건에 맞게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 그림 보면서 다시 얘기해 주셔야 돼. 관계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뻔해, 할 수 있는 건. 에?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238번 갑니다.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거 한 2명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나한테. 네, 그래서 귀찮은 거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게 다예요. 진짜 답니다. 다 말해드린 거야. 질문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새끼 귀찮으니까 대충 말해갖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해줄게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자, 정리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 있으면 우리 항상 뭐 할 거냐면 구간 나눌 거야. 왜? 절대값 x라는 애는 크게 두 가지로 쓸 수 있거든. 그냥 쓰는 경우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 그냥 쓸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때. 양수면 그냥 써도 돼. 근데 음수가 오는 경우에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값 3이야? 그냥 3는 값 말하면 돼. 근데 절대값 마3은
플러스 3을 넣은 값 말해야 되거든.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이걸 뭐 할 거냐? 모든 식에서 다 적용할 거야. 똑같이. 그럼 봅니다. 문제도 준 식을 볼게요.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 안에 누가 있음? x만 있지. 그럼 절대값 x는 그냥 쓸 때 부호 반대로 바꿀 때 나눈다며. 맞아? 그럼 나눴으니까 나눠야지. x가 몇일 때를 기점으로? 0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눌 거라고 십자가 긋는다고. 됐어요? 양수, 음수의 경계에는 0이 있으니까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눈다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거라고. 자, x가 0보다 작다면 그때는 얘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넣어봅니다. 그럼 뭐야? 그냥 3 넣은 거랑 똑같지. 마이너스 5 넣어볼게요. 그냥 5 넣은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결론. x의 0보다 작은 수 넣으면 그때 우리가 보는 함수식은 엄밀하게는 얘가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빼기 3이랑 같을 거야. 됐나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8 빼기 3.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빼기 3. 맞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애 대입했을 때는 요 식에다 그냥 바로 넣으면 돼. 두 번째로 0보다 큰 애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백 더하기 4x 빼기 3. 얘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네가 이 쓴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누군지 알죠? 그럼 자, 그립니다. 좌표 평면에 y축 그리고요.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려봅니다. 자, 얘 위로 볼록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 누구예요? 플러스 2요. 맞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2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선동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이너스 2죠? 괜찮나요? 딱 풀린 줄 알았어요. 색깔 보고.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위로 볼록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넣어봐. 몇 나오니? 1 나오네요. 맞아요? 꼭지점의 x좌표 알고요. y좌표도 아는데요. 1인데요. 여기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죠? 참고로 이거 0 넣으면 마3 나오니까 좀 날카롭게 그려야 되네.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얍! 됐죠? 그렸습니다. 누구요? 얘요. 근데 너 위에 봐. x 언제?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래매. 맞아?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값 여기. 마이너스 1 넣은 값 여기. 마이너스 3 넣은 값 여기. 마이너스 4 넣은 값 여기 찍으면 되잖아. 그럼 이 점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이 점의 x좌표는 0보다 어때? 크잖아요. 너 0보다 작을 때 보려면 x가. 그럼 여기는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해줘? 치워. 이거 왜 살려놓냐고 도대체. 나는 지금 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걸 뭐 해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 그리고 있다고. 따로따로 각각 그린다면 뭐 합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왼쪽에는 이 그림 그리고 오른쪽은 이 그림 그린다고. 됐어요? 그럼 다시 갑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윗볼록 꼭지점 x좌표 누구? 2. 그때 y좌표 누구? 2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와요? 맞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네. 위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지 이렇게. 됐어? 다 그리는 거야? 아니라니까. 우린 어디 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x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고. 그러니까 왼쪽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 됐음? 얘 x에 0 넣으면 몇이야? 마3. 얘도 마3이지. 그럼 둘은 뭐야? 마3에서 딱 만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끝.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을 가질 때 실수 x의 개수? 가장 높은 함수값 가질 때 언제인데? 여기잖아. 둘 다 1일 때잖아. x가 몇일 때? 2랑 마이너스 2일 때 몇 개? 2개요. 그 탑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또 잘라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야, 너 이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구간 잘라봐. 이때 최대값 누구야? 1. 최소값 누구야? 마3.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 구간 나눠서 그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그리는 거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고요. x축으로 m, y축으로 2m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정수 m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누구였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단 생각해보면 되겠죠? 일단 위로 블록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 x좌표 누구죠? 누구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그때 나오는 y좌표도 좀 얘기해 봅시다. y값 몇입니까? 아, 3 넣으면, 마3 넣으면 6 나와요? 18에서 9, 6이요? 그러네요. 그럼 일단 봐봐. 얘는, 그럼 x축이 뭐 요렇게 있는 거고, 6이니까. y축은 0 넣으면 마3 나오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y좌표는 마3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그래프였겠죠? 그럼 잠깐 얘는 내려도 되잖아. 맞아? 일단 봐봐. x축으로 m만큼 이동합니다. 얘 좌우로 이동할 거야. 좌우로 이동한다고 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건 아니지. 맞아? 대신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뀔 수 있지. 그럼 얘 밑으로 내립니다. 얼마큼 내릴 수 있어? y좌표 6이잖아. 그럼 이때 y축의 방향으로 2m만큼 내릴 수 있거든.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2m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어떤 숫자?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죠. 네가 밑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내려. 그럼 얘 뭐가 돼? 플러스 3 되는 거지. 그럼 위로 블록인데 플러스 3이니까 두 점 만나는 거 맞잖아. 맞아? 그럼 y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내려도 돼. 마이너스 5만큼 내려도 되죠? 근데 마이너스 6만큼 내리면 어떻게 돼? x축이랑 접하는 거잖아. 그럼 한 점 만나는 거 아니? 맞아? 그럼 y축의 방향으로 2m만큼 내릴 건데 이 2m은 마이너스 6보다 큰 수 오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y축으로 100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 아닙니까? 계속?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 이 m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큰 애 오면 되겠네요. m은 누굽니까? 마3보다 큰 수 넣으면 되겠죠.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구? 답입니다. 끝. 혹시나 얘를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형의 평행이동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푸신 분이 있나요?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2m만큼 평행이동하니까요. 우리 요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2m을 대입해서 평행이동해야지 라고 쓰신 분. 그 다음에 판별식 썼나요? 그럼 여기까지 쓴 다음에 답이 맞으신 분? 그럼 여기까지 썼는데 답이 틀리신 분? 네. 이렇게 보세요. 그래프 해석하세요. 그려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인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하면 됐어요? 네?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봅니다.